네, 미국 월가 격언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명성은 비관론자가 얻지만 돈은 낙관론자가 본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기다, 불황이 닥칠 것이다, 사람들이 해고되고 기업 생산이 위축되고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있다. 각종 비관론이 난무하는데 희한하게도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반등 탄력이 거세죠. 비관론자는 정말 방송에 나와 말로 먹고 살고, 낙관론자들은 그 사이에 주식을 사는 것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다만 역사적 도전이 있으면 반드시 인간들의 응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인간은 생존하고 또 번영해 왔다는 사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 안 들으면 손해, 들으면 진짜 유익. 좌우상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경영의 경제쇼. 네, 요즘처럼 어려운 때 어디서 생활비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도 생활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한 책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최경영의 경제쇼에. 증권업계 인기 3대 강사 중 한 분이신데, 지금은 조기 은퇴를 하셔서 제주도로 가셔서 왔다 갔다 또 일을 하시는 사경인 회계사가 쓴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어서, 예, 사경인 회계사 스튜디오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약간 이 책 카피가 옛날 그 베스트셀러였던 그 다단계 이 책 제목하고 비슷한데, 예. 이거는 뭐 약간의 상술이 들어간 출판사의 의도인가요? 그렇죠. 출판사가 제목을 정했는데, 예.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해봤던 이 제목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예. 이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게 한참 유행했던 게 90년대 같은데, 그죠? 예. 이제 부자 되세요, 무슨 뭐 그런 광고도 있었고, 네. 부자 타령도 그때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동안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왜 이번에 부자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여전히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돈에 대한 관심들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말하면 부자 얘기보다는 그 돈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상당수, 가장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데 쓰는데, 예. 막상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예.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죠. 그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저희 예. 아버님이 공부를 하고 싶으셨는데 돈이 예. 없어가지고 못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내 자식은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도 아예 못하게 하셨어요. 아르바이트도. 네, 제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네가 왜 돈을 벌 생각을 하냐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회계사도 됐고 예. 했는데, 되고 보니까 돈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회계사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인데 돈 걱정을 하게 됩니까? 그게 중이 예. 그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남의 돈은 제가 뭐 관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기업이 부자 되는 방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막상 저는 회계사 생활을 수년 했는데도 돈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이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예.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 가난한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달달거리면서 그냥 살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네, 맞아요. 근데 500만 원 벌어도 똑같이 살고요. 네. 300만 원 벌어도 똑같이 살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300 벌던 사람이 500 벌면 얼마나 이렇게 편하고 행복할까. 여유로울까. 그렇게 진짜 생각하거든요. 어디서 30만 원만 더 들어와줘도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500이 되면 500이 돼서 그 생활을 1, 2년 하면 또 힘들어져요. 힘들어요, 진짜. 신기해요, 정말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벌면 많이 버냐 적게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걸 관리를 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냐 못 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고 주도권을 쥐냐 못 쥐느냐. 네. 저한테 이렇게 경제적인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신 분들 중에 하나가 예. 의사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의사들이. 예. 예.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그냥 봉급 그 페이닥터도 아니고 자기 병원을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 수입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사실은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네. 월 못해도 지방에서 해도 한 2, 3천만 원씩은 법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저한테 사실은 뭐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개원해서 병원이 좀 그런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예. 자기는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잘 살아남고 많이 벌고 있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예. 계속해서 경쟁하는 병원들도 생겨나고 계속해서 뭐 첨단 기계도 나오고 이거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365일 병원을 개원을 하시더라고요. 예. 일요일까지도 진료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보냈던 메일에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냐. 그만두려면 병원을. 아내가 보니까 자기는 예. 그렇게 고생하면서 벌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진료만 하면서 환자만 쳐다보면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내분은 딱 그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 소명이 내가 벌어온 돈을 다 쓰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인 것 같이 느껴진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 이거는 부부관계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에 대한 상담, 회계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신과 의사분이나 뭐 이렇게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예. 근데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걸 그만큼 써버리고 그 씀씀이가 그렇게 높아지면 이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기업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렇죠. 비용을 많이 써버리면 이익이 안 남으면 이게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걸 통제를 못하고 이게 모아가고 거기에서 뭔가 쉽게 말하면 뭐가 쌓여야 되냐면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나한테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쓰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런 프로를 보면서 중년 남자들이 맞아요. 다 위로를 하는 거잖아요. 방법도 나는 하나 어딘가, 쓰겠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예. 나는 왜 돈을 벌고 있지, 내 삶은 어디로 갔지, 다 이렇게. 근데 또 여자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예. 그래서 제 또래가 되면 저도 이제 나이가 40 중반 정도 되니까 이때쯤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태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았고 근데 그 고생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많이 벌고 있으면 뭔가 쌓여 있고 이제는 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이제 뭐 조금 기대가 되는 노후를 기대를 예.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다 뭐 자연으로 가서 집 짓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라는 이 책 제목이 진짜 부자가 있고 그러면 가짜 부자가 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 부자의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자의 기준이 뭐냐 대부분 제시를 하는 건 재산의 크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설문도 하고 그 설문을 취합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더라. 그 액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만큼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건 뭐 10억, 20억 단위로 늘어납니다. 과거에 제가 KB국민은행 지금도 나오잖아요. 부자 보고서 계속 그것을 한 10여 년 이상 쭉 보면 과거에는 한 20억 정도였어요. 예. 20억이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게 한 10년 전이에요. 30억, 50억 이렇게 막 10억 단위로 늘어나요.
그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개인이 내가 진짜로 2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20억을 모으고 나면 아 나는 이제 부자가 됐구나.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렇죠. 20억 정도 벌면 그 가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그럼 그 동네 가서 보면 예. 그 동네 사는 사람들 20억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 20억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그 20억이 있는 아파트가 내 재산의 전부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제일 예. 가난한 사람이 되고 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주변에는 30억 40억이 보이니까 그렇죠. 다시 30억 4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다음 다시 또 50억 이게 끝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에 계속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게 진짜 부자라고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단절하고 어느 정도 단절하고 그래서 기준을 제주도로 가신 거군요.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주변을 보더라도 예전에 뭐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예. 빈대떡 팔던 할머님이 계세요. 예. 대학교 앞에서 그 시장에서 빈대떡을 파셨는데 그 집이 되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장사도 잘 돼가지고 나중에 그 할머님이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원래 이제 시장통에서 놓고 하다가 건물 1층으로 옮겼는데 들리는 소문에 가면 그 건물이 그 할머니 건물이라고. 아. 소위 말해서 빈대떡 팔아가지고 건물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거물주인데 계속 장사는 하시고. 근데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하루 12시간 가까이 빈대떡 부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예. 그 당시에도 제가 대학생 때 할머니셨는데 지금 거의 중조할머니가 되셨는데도 그게 정말 좋아서 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게 진짜 나는 이렇게 맛있는 빈대떡을 해서 많은 사람한테 먹일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나는 행복해 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가서 얼굴 표정이나 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되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계시는 그러면 안 표정이. 되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무슨 예. 생각이 드냐면 그 나이에 계속 나가서 장사를 하면 하루에 얼마씩 버니까 놀면 뭐해? 벌어야지. 놀면 뭐해? 노느니 가게 열고 빈대떡 부치면 또 버니까. 아니 벌면 뭐해요? 써야지. 그게 너무 부자죠. 아니 쓸 시간이 없어요. 너무 벌기만 하면. 전혀 부럽지 않은 부자고 그게 진짜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부자냐. 저는 분명히 그분은 건물주고 재산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라는 기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 삶이 우리가 진짜 살고 싶어하는 삶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주변에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회계사 직종을 하시면서도 그런 분들이 옆에 많았겠습니다. 사실은 고연봉 직종이고 그래서 그나마 근데 일에 네. 치여서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법인을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밑에 주니어일 때 직급이 낮았을 때 예. 뭐 야근을 하고 고생을 하고 많이 일은 했지만 저희 선배들 위에 임원들이 제가 일할 때 집에 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롤 모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예. 약간 뭐냐면 자기는 임원은 놀고 우리만 일을 부려먹는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차라리 위에 선배들이 놀고 우리만 부려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언젠가는 놀게 될 그렇죠. 거니까. 나도 여기 단계만 넘어서면 나중에 저렇게 편하게 조금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근데 제가 야근할 때 그분들도 같이 야근하고 계시고 더 예. 큰 고민을 하고 계시고 예. 머리가 더 빠지시고 이러고 있거든요. 아,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야근입니다. 국제부 야근. 예. 예. 10년 뒤 20년 뒤 미래가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 조직 안에서 계속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조직에 회의가 들죠. 네. 예.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막 야근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저희 임원분 아들이 유학을 가 있어가지고 예. 그 아들 유학비 때문에 우리가 야근을 한다는 소문이 예. 불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사실 그 임원분도 이렇게 기러기 아빠 돼가지고 매일매일 야근하는 이유가 집에 예. 가봐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랑 있으려고 야근을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사실 그게 부럽지가 않고 회계사들도 그렇게 돌아가면 그건 진짜 부자라고 제가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저 아내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할 때인데 예.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가 저희 사무실 앞에 찾아왔어요. 이제 깜짝 놀래켜준다고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얼굴 본다고 찾아왔는데 아, 아이가 좀 어리죠? 예, 아, 좀 늦게 결혼하셨어. 예. 예. 그때 저희 와이프 그때 결혼하기 전인데 그 여자친구였는데 찾아왔는데 찾아온 걸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팀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팀장한테 퇴근을 하고 만나러 가고 싶은데 예. 나중에 들어봤더니 저희 그 당시에 여자친구 와이프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새벽 1시까지 일이 안 끝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7시에 커피숍에 있다가 근처에 1시까지 책 읽으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나갔냐면 1시에 예. 그때 팀장한테 거짓말로 어머님이 갑자기 욕실에서 넘어지셨다. 아니 새벽 1시에 나가는데도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응급실로 가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예. 나오는데 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뭐 어머님이 다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신에 예. 내일 아침에 6시까지 나와라. 오늘 일찍 갔으니까 이러면서. 야, 회계사 정말 안 좋구나. 지금 지금? 92시간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안 예. 좋아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야, 새벽 1시에 빨리 퇴근시켜주니까 내일 6시까지는 나와야 된다. 아침 6시까지. 네. 근데 돈이 모이긴 해요. 월급이 그대로 쌓이는 게 쓸 시간이 없어요. 그 쓸 시간이 없죠. 근데 예.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인가. 그건 아니죠. 네, 예, 전혀 누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음. 그때 마침 읽었던 책이 그러니까 짬을 내서 읽었던 책이 그 4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페리스가 쓴 4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팀 페리스의 4시간. 예, 지금도 아마 서점에 가면 있을 텐데 음. 그 책 제목 4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4시간만 일하고 살자. 아, 완전히 환상적인데요. 그렇죠. 환상적이야. 야, 꿈이다, 꿈. 과연 예. 그게 될까? 근데 저는 그 4시간이라는 제목이 4시간만 일한다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인 줄 알았는데 예. 일주일에 4시간이에요. 하루에 4시간도 아니고 네,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살 수 있겠나? 예, 금수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그게. 야 일주일에 4시간은 고사하고 나는 그냥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살아도 좋겠다. 그렇죠. 하루에 하루에 계속해서 야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야 뭐 일주일에 4시간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근데 하다 보면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야, 저도 그 책을 사봐야 되나?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 뉴스라는 게 24시간 나오고 네. 사실은 집에서도 계속 보는 게 TV로 봤다가 인터넷으로 봤다가 모바일로 봤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그 일이에요. 그리고 와서 또 전달하는 거는 뉴스를 전달하는 게 또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한 5, 6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아까 그 전 부치는 할머니 있잖아요. 네. 그 할머니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예. 그 책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네가 8시간을 하면서 일하고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만약에 4시간만 일했을 때 일의 효율이 얼마나 떨어질 것 같냐. 100의 성과가 나오던 게 일을 4시간 절반으로 줄이면 예. 50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다. 한 7, 80까지만 떨어질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되게 하루 중에 비효율적으로 쓰는 시간들 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인터넷 하고 있고 그냥 위에 사람 눈치 보면서 앉아있는 시간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성과가 20, 30%밖에 안 줄어든다면 그럼 회사랑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일을 내가 절반 4시간 하는데 월급은 급여는 조금 60%만 받아가겠다. 덜 받더라도 네, 60% 그러면서 받아가면 효율적으로 일하고 그렇죠. 내 삶, 내 시간을 찾는 거네요. 예. 그 워크 밸런스, 라이프랑 워크의 밸런스를 찾는 건데 근데 그걸 회계법인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회계사가 감사를 나가가지고 예. 감사 나갔다가 저는 오늘 4시간만 감사하고 오후에는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그럴 할 수 수가 없지. 없기 때문에 이건 다른 회사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클라이언트 예.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한테 가가지고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고 고객 일을 하는 건데 나는 4시간만 일하겠다고 간다는 건 그건 회사 안 생활이 되지. 유지가 안 되고 그건 안 되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 또 이렇게 찾아보면 찾아지는 게 제가 강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업무 중에 간혹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네. 강의는 저 혼자 가서 일을 하면 되고 그렇죠. 강의는 꼭 하루 8시간을 할 필요가 필요 없이 없고. 4시간만 강의를 해도 되고 2시간만 해도 되고 예. 또 그 한 만큼 시간당으로 성과를 지급해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는 회계사니까 그걸 할 수 있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회계사라는 걸 버려야지 할 수 있었어요. 회계사라는 걸 버려야지. 네. 감사 업무는 그렇지. 도저히
하루에 4시간만 하거나 이런 회계사의 식으로. 본업은 사실은 숫자를 보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연은 회계사의 업무는 아니지. 아니었죠. 제가 4시간만 일하고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자꾸 찾다 보니까 강의라는 게 보였고 저건 하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예. 그래서 하루에 4시간만 강의를 하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실제로 몇 년 뒤에는 예. 진짜로 제가 한 일주일에 4시간만 강의를 하면 회계법원에서 벌던 것 이상을 벌게끔 됐어요. 아, 그게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을 쓰신 것도 저도 참 특이하게 생각했는데 회계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회계사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게 증권가의 3대 인기 강사로 통용이 됐다. 참 특이하다.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전혀 마켓이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특히 뭐 증권사 강의를 많이 하게 됐던 이유도 증권사는 그러니까 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회사들은 뭐 강사료, 강의료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증권사는 이건 의미 있는 강의고 진짜 들을 만한 강의다 그러면 그 위에 제한이 없이 좀 높은 금액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제가 예. 최대한 내 시간당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다 보니까 강의가 낫겠다. 강의 중에서도 증권사나 금융권 강의가 낫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게 됐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4시간이라는 책을 읽었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계기가 됐고 몇 예. 년 뒤에는 저는 하루 4시간을 목표로 했었는데 진짜로 걔가 말하는 팀페르스가 말하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게 그 구체적인 어떤 실천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적인 책이지 않습니까? 자기계발서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정한 어떤 의도, 철학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네. 또 같이 그 실천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쭉 드렸던 거고요. 구체적인 실전법을 이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에 좀 담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서 성공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라도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너는 돈 걱정하지 말라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이제 뭐 2살, 6살 뭐 15개월짜리 기어 다니고 있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돈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아. 근데 제가 불러다 앉혀놓고 말을 하면 그렇게 뭐 아빠가 얘기하는데 잔소리 들릴 것 같고 예. 나중에 언젠가 얘들이 커가지고 책을 읽게 되면 내가 쓴 이 책을 몇 년 뒤라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어느 예.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진짜 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많은 책을 읽고 또 그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예. 우리가 경제적 자유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제약을 받을 거라면 거기에서 주도권을 내가 쥐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럽게 생각한다거나 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돈을 벌지만 않는다면 네. 돈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귀하게 벌고 또 귀하게 쓰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 아들이 실천할 수 있을 방법. 저희 아들은 뭐 지금 저는 뭐 회계사가 됐고 뭐 한때 뭐 강의도 해서 높은 소득을 얻었지만 저희 아이는 뭐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안에서도 누구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분명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있더라고요. 예. 그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예.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 이거 워크업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실제 한번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책을 썼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자 방정식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자들이 좀 많이 와서요.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 웨인 리님. 근데 강의는 4시간이라지만 준비하는 시간도 꽤 필요하지 않으신지. 네. 역시 최경령의 경제쇼. 예. 청취자 여러분들 날카로워요. MC를 닮았어 그냥.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인프라가 쌓이면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4시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4일이 걸리기도 하고 예. 4시간 강의는 처음에 뭐 4주가 걸렸어요 저는.
4주 한 달 동안 그 4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나중에는 4시간 강의가 4일 만에 되고 요새는 사실은 4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 가기도 하죠. 워낙 이제 많은 것들이 반복되고 인프라들이 쌓였으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쌓아두면 어디 가지 않고 내 안에 쌓아두면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예. 컨텐츠화 시키고 무형자산화 시켜가지고 그것들 가지고 자동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오종환님은 베트남에서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KT준님, 강민규님은 오늘은 나를 위한 방송인 듯. 최 기자님, 사경인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3529님은 사경인 회계사님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네요. 젊어 보이십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깎아. 요새 많이 좀 내려놓고 조금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주도 스타일입니다. 난누 강가님, 회계사님 오늘 꼭 저를 설득시켜 주셔야 해요. 돈은 못 벌어도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연속 2시간을 지금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도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장호민님은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 공무원 되려고 길을 쓰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황윤희님, 80대가 되면 개인차는 있지만 그리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모님 생활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노후 준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 말씀도 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일단 부자 방정식 첫 단계는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회계사에서 그랬지만 예. 예전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예.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 보면 그 책에서 많이 나온 내용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예.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회사의 주인을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고용돼가지고 일을 잘하는 방법들을 배우지 진짜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은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 근데 나왔던 얘기가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꼭 배우더라. 그게 뭘까요? 회계는 꼭 배워라. 회계.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회계는 꼭 필요한 지식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사회 교과서에 회계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필수 과목으로 없고 예. 옛날에는 뭐 그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뭐 북이라는 걸 그랬죠. 배웠었는데 실업고등학교, 예, 상업고등학교, 배웠었는데 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회계를 경영학 대학원에서 배웠는데 네. 없네. 예, 저도 그 당시 이제 그 책을 읽었을 때 제가 회계사라서 아 예. 그렇지 회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뿌듯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회계사인데 막상 회계를 알고 있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보면 회계 역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회계가 기업을 위한 회계를 가르쳐주지. 그래서 우리 회사를 위한 회계, 회사에 대해서 장부를 만드는 회계가 나오지 개인에 관한 회계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회계를 좀 배우고 정립할 필요가 내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재산, 네. 자산, 네. 부채 여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지금 이동 못하고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분이 있으셔가지고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152님하고 노은아님, 김희경님, 김정일님이 책 제목 다시 좀 알려주세요. 제 아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네요. 이동 못하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예,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죠? 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 쓰신 책 제목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일단 첫 단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편하실까요? 마침 주차장에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회계가 왜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예전에 보면 운전을 다 하고 목적지를 좀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꼭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회계를 전혀 몰라도 분명히 부자가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훨씬 쉽듯이 회계를 알면 부자가 되는 데서 훨씬 시간을 단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일단은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GPS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내비게이션 작동을 할 거고 예. 그다음 내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를
현재 위치랑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제 내비게이션 경로를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회계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 제가 제시하는 부자 방정식은 뭐냐면 현재 내 위치,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부채,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이걸 파악하는 게 좀 가장 먼저거든요. 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무 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을 쭉 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그러니까 회사는 투자를 하기,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기계도 사고 하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돈의 근본이라고 부르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부르기보다 저는 그냥 순자산이라고 자산. 부릅니다. 예.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빼서 순자산. 예. 지금 내 순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막상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쭤보면 뭐 좀 되게 듬성듬성 파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산하고 소득하고 헛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 좀 출발점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예. 재테크의 목표를 그렇게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 예. 차 10억. 집, 차 10억. 네. 그게 집 있고 차 있고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 아니냐. 부자 아니냐. 네. 간단하게 들어오기는 하네요. 네, 그 예. 집, 차 10억 이렇게 잡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집, 차 10억이라는 건 자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산이죠. 그렇죠. 내가 가진 집과 차와 10억이라는 건 자산인데 예. 나는 무직이야. 백수야. 부채를 어떻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채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사람들은 빚지지 않고 빚 없이 집 있고 차 있고 10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근데 막상 집을 빚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는 빚지지 않고 집을 살 거야. 제 주변에도 있는데 빚지지 않고 집을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예. 항상 집값 모을 때쯤 되면 집값 또 올라 있고 그렇죠. 모으면 또 올라 있고 예. 평생 쫓아가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정말 빚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어지간해서는 정말 빚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정확히 뭐가 있고 예. 부채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나열을 해서 예. 내 순자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음. 그 순자산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예. 그리고 내 목표는 또 어느 정도 순자산을 잡아야 될지 예. 나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아마 처음에는 뭐 그렇게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 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될 건가. 그래서 저도 예전에 초기에는 그렇게 목표를 정했던 게 제가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꿈을 월세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으려면 예. 어느 정도 되는 건물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 건물이 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지금 그 건물 매물들의 임대료가 얼마씩 나와 있는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이 정도 건물이면 이 정도 월세가 나온다고? 야 그러면 조금 그래도 인생에서 큰 어려움 없이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매물을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매물을 살려면 네. 예, 매물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예. 10억에 나와 있는데 10억 부동산 살 때는 또 내 돈만 가지고 사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뭔가 좀 부채 레버리지를 좀 하죠. 거기서 예.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찾아보면 이 건물을 살 때 어느 정도 1금융권에서 몇 프로 금리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나와 있어요. 2금융권은 예.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사기 위해서 10억의 건물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이 최소한 얼마나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에서 그러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니까 그렇죠. 야 조금 더 월세가 나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건물에서 이 정도 월세가 나오면 이 정도 이자를 내고도 나한테 얼마 정도가 남으니까 나는 생활비는 쓸 수가 있고 내가 예. 생활비 하는 데는 큰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매물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예.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살려면 내 돈이 5억은 있어야 되겠더라. 예.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뺐더니 2억이더라. 그러면 3억을 늘려가야 되는데 예. 목표 기간 얼마로 잡을 거냐. 그렇죠. 10년 안에 그걸 달성하고 싶다.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씩 순자산이 늘어나야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예. 본인의 또 기준에 맞게 예. 본인의 순자산이 지금 얼마인지를 명확히 계산하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해나가라. 예.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까지 가고 있는지 예.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그 벗어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고 뭘 보완해야 될지 우리 그 피터 드러커가 예. 했던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 그게 있거든요. 예.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없고 예. 관리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 예. 근데 우리가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구루 유명하시죠. 같은, 예. 경영학의 그냥 세계적인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재무제표를 개선시키고 내가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계산할 수 있으려면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 측정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출발점이 없는 거죠 지금. 예. 그 상황에서 그냥 뭐 사야 돼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뭐가 좋을까? 2020년에 뭐가 오를까요? 예.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자신의 재산 상태를 자기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먼저. 뭐든지 주제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도 본인들의 주제를 파악을 해야 제대로 민심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리적으로 어프로치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투자자에게 또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에게. 이게 정치고 경제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돈을 벌고 이게 상당히 일치해요. 맞습니다. 예. 대부분 그때 가장 먼저 이렇게 정확히 관찰하고 이해하고 현상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전략들을 세운 다음에 실행하는 게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본인의 주제 파악을 못하면 예. 허황된 꿈을 갖게 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지나치게 본인을 과소평가해서 그냥 훨씬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안주해서 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제가 예.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떤 예. 친구가 은행 ATM기 가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그게 뭐 수수료 뭐 15% 20% 하는 현금 서비스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예. 그 돈을 적금에다 놓고 있으면 ATM기에서 돈 빼와가지고 그걸 들고 창고에 가가지고 저 적금 이자율 2% 주는 적금에 놓고 있으면 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20% 가까운 이자를 지불하면서 그 돈을 왜 2%밖에 못 받는 적금에다 집어넣고 있는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에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금에 놓고 있지는 않지만 예. 본인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뭐가 있냐 쭉 적어봤더니 적금이 있네. 이자 2% 주는. 예. 근데 오른쪽에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뭐가 있지 쭉 봤더니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게 있네. 예. 아니면 내가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받았네. 그렇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걸 좌우에다가 왼쪽에 자산을 나열하고 오른쪽에 부채를 나열해 보면 그렇죠. 결국 나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할부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적금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네. 바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예. 나열해놓고 자신을 파악을 해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음. 그래서 저는 자산을 쭉 나열한 다음에 자산에다 수익률을 한번 기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산의 수익률. 예. 내가 자산이라고 적은 이 항목의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이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러면 뭐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요새는 바로 그냥 수익률이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뭐 상가건 건물이건 집이건 간에 네. 옆에 내가 5천만 원에 뭘 샀다라고 했는데 지금 7,5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50%가 올랐다. 뭐 이렇게 써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자산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그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가짜 자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 분명히 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자산을 사면서 나중에 나한테 소득이나 수입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샀으니까 예금은 되게 명확하잖아요. 내가 예금을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자율이 몇 프로다 이게 딱 나오니까.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제가 보기엔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예. 우리 사람들한테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산 내역을 한번 쭉 적어보시라고. 그럼 사람들이 가장 비싼 자산 두 가지가 뭐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집, 차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집, 차.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게 그래서 우리 삶이 되게 빡빡하고 힘들다. 집하고 차여서. 예. 예. 그러니까 차가 자산일 거냐. 음. 그러니까 차가 자산이 되려면 자동차를 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내 소위 말하는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오히려 비용만 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자동차를 사면 내가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예. 예금, 은행 예금은 넣으면 그 다음 달부터 이자가 수입이 뭐 예. 3개월 한 번씩 들어오지만 자동차는 사면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출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조금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차만 사는 경향이 굉장히 짙고 예.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정말 중고차를 많이 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중고차를 사서 뭐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개조를 해요. 본인 스타일로 개조를 잘 해서 예. 그걸 거의 비슷한 가격이나 더 높은 가격에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카테크? 예, 뭘 사도 자동차를 사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산 개념을 굉장히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가 가령 제일 쌀 때가 한 3년 정도 된 한 예. 3만 킬로에서 5만 킬로 된 차들 그때쯤. 그때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길게 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합리적 선택을 해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없고 네. 새 차부터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좀 과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우리는 뭐 그 연봉하고 자동차 이 정도 연봉이면 어느 정도 차를 살 수 있는지를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재무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찾아보죠. 아 연봉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급을 사야 될 수 있고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그 막 표로 나와 있고 막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김 차장이 땡땡땡을 샀다는데 나는 땡땡땡을 더 사야지 뭐 이런.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라는 거 사실 사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출이 더 늘어나고 더 비싼 차를 사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기업은 자동차가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비용 처리가 또 되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걸 예. 가지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물건을 배달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그걸 돈을 버는데 쓰니까. 그러네. 근데 예. 우리 입장에서 자동차가 진짜 자산이 되려면 내가 자동차를 샀을 때 고급차를 샀을 때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더 준다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네. 그런 경우여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가지고 내가 오히려 뭐 대중교통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더 손익 계산서가 나아졌어. 수입이 더 나아졌어라고 얘기를 하려면 뭘 해봐야 되냐면 자기가 적어봤어야 돼요. 예. 근데 실제로 대부분 적어보면 자동차를 사고 나서 현금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엔 자동차는 자산이 아닌데 이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기재를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10년째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왔다 갔다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거든요. 저도 지금 예. 제 차가 13년 됐고 예. 13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막 창피하다고 회사 예전에 저희 와이프 임신했을 때 제가 와이프를 이렇게 바래다 줬는데 예. 그때 꼭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면 회사 창피하다고. 정문 앞에 세우지 말고 예. 골목에서 세워놓고 기다리라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차가 자산이 아니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예, 특히 이유는 제가 외국계 그랬어요. 회사들이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예. 자동차 가지고 어떤 개인의 인격을 평가하는 듯한 그런 문화가 좀 있죠. 외국계 회사들이. 그러니까 예. 저는 자동차를 13년을 탄 대신 그게 조그만 아파트가 한 채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차를 예. 원래 중고차를 사가지고 한 4, 5년 타다가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4, 5년쯤 돼가지고 마침 어떤 비상장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 비상장 회사 투자라는 게 잘못되면 뭐 상장이 안 되고 그러면 아예 모든 돈을 또 날릴 수도 있고 예.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되면 뭐 다 없어질 수 있는 좀 리스크가 있는데 예.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 투자 자체가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뭐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면 큰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가서 설득을 했던 게 이게 잘하면 대박이 날 투자긴 한데 근데 잘못하면 이건 다 날릴 수 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야 그럼 위험하면 하지 마 막 이러는데 야 근데 우리 지금 차 사려고 모아놓은 돈 이걸 차를 사지 않고 지금 저 차 어차피 내가 보기엔 5년 정도 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면 어떠냐. 만약 투자했다가 날리면 예. 그럼 우리 차 바꿨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폐차했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자. 운이 좋았다. 네, 그러면 예. 오히려 뭐 감사한 일 아니냐. 차가 폐차가 됐는데 안 다쳤으면.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되네요. 그리고 예.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려고 했던 차보다 훨씬 좋은 차를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차를 13년 타면서 그런 식의 투자를 3번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결과가 이제 뭐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는 돼요. 이야,
이게 재밌네요. 이게 일단 부자 방정식 첫 단계 주제 파악을 해라. 자산과 자본을 잘 구별해서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50분이 가버렸는데 한 5분 남았는데요. 네. 지금 이게 생방송이라 문자가 많이 와서 네. 문자에 질문들을 좀 받겠습니다. 네. 7922님 이번에 적금 타서 많이 망설이다가 우선 빚을 갚았는데 잘한 겁니까?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수익률 아까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이 부채 이자율보다 낮으면 그렇죠. 부채부터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10%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3% 4%짜리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겠지만 10%가 이제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예. 내가 예금해가지고 1, 2%밖에 적금해가지고 1, 2%밖에 수익을 못 내고 있었다면 그러면 부채를 먼저 부채 이자율이 훨씬 높으면 강력히 그렇죠. 맞는 거죠. 예. 599 하나님 자산 관리에 계속 실패만 해온 중년 백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보면 해라? 시중에 예. 제 책을 꼭 사라는 게 아니라 많은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음. 저도 제가 회계사였지만 부자로 살지 못하다가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건 저는 책이 가장 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가도 다른 책들을 되도록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아까 4시간이라는 책도 말씀드렸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좋은 책들을 보고 저는 거기서 약간 답을 찾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책에서 좀 답을 찾았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식 관련 책만 저도 한 100권 정도 한국에서만 한 100권 정도 읽었다는 거. 예. 더님 같은 경우는 돈 버는 건 운칠기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운칠기삼의 기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운이 분명히 영역이 큽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그 예. 운의 영역이 크고 저는 제가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제가 그 운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3을 예. 어떻게 키울 거냐. 예. 3을 키우다 보면 7이라는 운이 와주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7이라는 운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으려면 3이라는 길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두드리지도 않아요. 예. 두드리는 방법도 몰라. 이러면 운도 안 와요. 예. 예. 그래서 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운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마다나님 매달 1회 월초에 총 자산, 부채, 순자산 체크하고 있어요. 훌륭하시네. 체크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뒤에가 반전입니다. 별로 늘지가 않네요. 네. 예.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순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수입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많거나. 예.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의 차이만큼 이익만큼 순자산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수입이 좀 지금 생활하신 것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출이 좀 많다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든 그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좋겠다. 쉽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수익을 늘리는 게 좋은 게 수익을 늘리면 재밌거든요, 사람. 예. 내가 소득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도 예전에 와이프랑 같이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진짜 줄이기 힘들다는 거. 예. 안 줄어 드는데도 불구하고 줄여야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예. 측정은 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개선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부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사실은 지금 첫 번째 부자 방정식 주제 파악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부자 방정식 해서 부자 방정식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3가지. 네, 첫 번째 말씀드렸고 나머지 2가지가 두 가지가 있네요. 예. 우리가 아까 빚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은 사경인 회계사님이 다음 주 금요일에도 나오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요. 사경인 회계사님의 책이 진짜 부자 가짜 부자 하루에 5권씩 일주일 동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주신 분 중 저희가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재밌는 문자 그리고 질문들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찬은 사경인 회계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같은